파트 4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기사 정말 영화 한 편보다 더 스릴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 이 두 나라가 무역전쟁의 한복판에 섰거든요. 트럼프가 50% 관세를 꽝 내리니까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내가 1달러 때리면 나도 1달러로 때리겠다며 등장하는데 이게 진짜 한편의 정치 스릴러랍니다. 오늘은 이 숨막히는 대결 속에서 원어민들이 진짜 자주 쓰는 표현들, 그리고 복잡해 보이는 문장도 순식간에 읽어내는 비법까지 다 배워볼 거예요. 자, 커피 한 잔 딱 준비하시고 저와 함께 스트림 리딩 출발해 볼까요? 오늘의 기사 제목입니다. Canada vows dollar for dollar response as U.S. puts 50% tariffs on some goods, Part 4. 미국의 50% 관세 폭탄, 캐나다의 1달러 대 1달러 맞대응, 파트 4. 먼저 기사 전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이 절정에 달했어요. 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손해액을 1달러 대 1달러로 정확히 맞춰 응수하겠다고 선언했죠. 두 나라는 지난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교역을 했고 국민들도 서로의 나라에서 일하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들에 분노한 캐나다 국민들은 미국 대사 추방 청원까지 시작했고요. 관세 발효일을 3일 연장하며 마지막 협상을 시도하는 가운데 캐나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최선의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먼저 원문을 들어보세요. The countries sold each other $880 billion worth of goods and services last year, and many Canadians and Americans work in the other country. 이제 스트림 리딩으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The countries. 두 국가는, 여기서 더 컨트리스는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를 뜻해요. 복수형이니까 두 국가는으로 딱 떨어지죠. Sold. 팔았어요. 소드는 셀의 과거형이에요. 물건을 넘겼다는 뉘앙스죠. Each other. 서로에게. 이치하더는 서로에게라는 뜻으로 둘이 주고받는 관계를 콕 집어줘요. $880 billion worth of goods and services. 880조 원어치의 상품과 서비스를. 워스 오브는 원어치라는 뜻으로 가치를 표현할 때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880조 원어치라니 덩치가 장난 아니죠? Last year. 지난해예요. 레스트 이어는 지난해라는 시간을 깔아줘요. 콤마로 살짝 숨을 고르고요. And many Canadians and Americans. 그리고 많은 캐나다인과 미국인들은 and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many가 붙어서 많은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줘요. Work. 일합니다. work는 현재형이니까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In the other country. 상대국에서요. in the other country는 상대국에서라는 뜻이에요. 이는 안에 있다는 이미지죠. 자, 그럼 방금 끊어 읽은 걸 전체 해석으로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두 국가는 팔았어요. 서로에게 880조 원어치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난해에요. 그리고 많은 캐나다인과 미국인들은 일합니다. 상대국에서요. 자, 이제 원문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의미가 잡히시죠? The countries sold each other $880 billion worth of goods and services last year, and many Canadians and Americans work in the other country.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이 문장은 and로 연결된 두 개의 문장이에요. 첫 문장은 두 국가가 주인공이 되어 서로에게 물건을 판 동작을 읽고 지난해라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붙이는 구조예요. 두 번째 문장도 많은 캐나다인과 미국인들이 주인공이 되어 상대국에서 일한다는 흐름으로 앞에서 뒤로 그대로 이어 해석합니다. 주인공, 동작, 대상, 시간 순서대로 쭉 읽어나가는 게 핵심이에요. was of 표현 진짜 많이 써요. 가게에서 10달러어치 사과 주세요 할 때 $10 was of apples please라고 하면 완전 원어민 느낌 나요. 꼭 한번 써보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bought $20 worth of gasoline at the station. 나는 주유소에서 20달러어치 휘발유를 샀어요. The company sold $5 million worth of software to the client. 그 회사는 고객에게 500만 달러어치의 소프트웨어를 팔았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자, 원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Carney, whose willingness to stand up to Trump has made him popular in Canada, has said that America has changed and that the two countries would not return to their old relationship. 자,
이번엔 의미 단위로 끊어서 가봅시다. Carney. 카니는요? 카니는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를 말해요. 주인공이 등장하면서 콤마로 잠깐 멈추는 거죠. Whose willingness to stand up to Trump? 그런데 그의 트럼프에게 맞설 의지가 후주로 시작하는 관계대명사절이에요. 그런데 그의 의지가로 이어받으면 자연스러워요. 윌링니스는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에요. Has made him popular in Canada. 그를 캐나다에서 인기 있게 만들었는데요. 해즈메이드는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의 행동이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Has said. 말했어요. 해즈 세드는 본동사예요. 앞에 꾸민말을 끝내고 말했어요로 넘어가는 거죠. That America has changed. 미국이 변했다고요. 대절이 나와 미국이 변했다는 말을 인용하는 거죠. And that. 그리고 엔드댓으로 두 번째 대절이 이어져요. The two countries. 두 국가가 더 투 컨트리스는 두 국가를 뜻해요. Would not return.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우드나 리턴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미래 느낌이에요. To their old relationship. 예전 관계로요. 투는 방향을 나타내요. 예전 관계를 향해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이번엔 문장 전체 해석을 한 번에 쭉 이어볼게요. 카니는요. 그런데 그의 트럼프에게 맞설 의지가 그를 캐나다에서 인기 있게 만들었는데요. 말했어요. 미국이 변했다고요. 그리고 두 국가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전 관계로요. 자, 다시 원문을 들어볼까요? 이번엔 느낌 오시죠? Carney, whose willingness to stand up to Trump has made him popular in Canada, has said that America has changed and that the two countries would not return to their old relationship.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주인공 카니가 먼저 나오고 후즈 이하의 관계 대명사절을 그런데 그의 의지가로 이어받아 꾸민말처럼 자연스럽게 읽는 게 포인트예요. 본동사 해즈세드로 넘어가 말했고 대절 두 개를 미국이 변했다고 그리고 두 국가가 예전 관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순서대로 흘려보내는 게 핵심이에요. 관계 대명사절은 꾸민말이니까 뒤집지 말고 순서대로 읽어주세요. 스탠드업 투는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맞서다는 뜻이에요. 권력자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뉘앙스가 있어요. 너한테 안 쩔쩔셔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진짜 자주 쓰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ou need to stand up to your boss if he keeps bullying you. 내 보스가 계속 괴롭힌다면 당당하게 맞서야 해요. The manager decided to stand up to the unreasonable client demands. 그 매니저는 무리한 고객 요구에 맞서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이번 문장 원문부터 들어볼까요? The Canadian public has also been incensed by U.S. policy towards their country, particularly Trump's comments about turning Canada into the 51st U.S. state. 스트림 리딩으로 한 덩어리씩 풀어볼까요? The Canadian public. 캐나다 국민들은 더 캐네이디언 퍼블릭은 캐나다 국민들을 뜻해요. 퍼블릭은 대중이라는 뜻이죠. Has also been incensed. 또한 분노했어요. has also been incensed는 수동태예요. 분노를 느꼈다는 뜻이죠. incensed는 몹시 화났다는 뜻이에요. By U.S. policy. 미국 정책에 의해 by는 의해라는 뜻으로 수동태의 원인을 알려줘요. US는 미국이죠. Towards their country. 자기 나라를 향한 것이죠. towards는 방향을 나타내요. 자기 나라를 향한 정책이라는 거죠. Particularly Trump's comments. 특히 트럼프의 발언에요. particularly는 특히라는 뜻이에요. 트럼프의 코멘츠는 그의 발언이죠. About turning Canada. 캐나다를 바꾸는 about은 에 대한이라는 뜻이고 turning은 바꾸는이라는 뜻이에요. Into the 51st U.S. state. 미국의 51번째 주로요. into는 로 바꾸는 목적지를 나타내요. 51번째 주로 만든다는 거죠. 끊어 읽은 의미들을 모아 전체 해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또한 분노했어요. 미국 정책에 의해 자기 나라를 향한 것이죠. 특히 트럼프의 발언에요. 캐나다를 바꾸는 미국의 51번째 주로요. 이제 다시 원문입니다. 이번엔 이해가 되시나요? The Canadian public has also been incensed by U.S. policy towards their country, particularly Trump's comments about turning Canada into the 51st U.S. state.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캐나다 국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분노했다는 동작을 먼저 읽고 by 이하를 미국 정책에 의해로 원인을 자연스럽게 이어붙이는 수동태 구문이에요. towards로 방향을 제시하고 particularly 이하를 덧붙이며
About turning into 흐름을 캐나다를 바꾸는 51번째 주로 앞뒤 순서 그대로 읽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인센스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는 뜻이에요. 향을 피울 때 쓰는 인센스랑 어원이 같아요. 향이 타오르듯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죠. 진짜 열받았다를 표현하고 싶을 때 써보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he was incensed by his rude remarks at the dinner table. 그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의 무례한 발언에 몹시 분노했어요. The customers were incensed by the sudden increase in prices. 고객들은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에 격분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네 번째 문장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다음 문장입니다. 먼저 들어보세요. A petition to expel the U.S. ambassador to Canada, Pete Hoekstra, has collected about 248,000 signatures, accusing him of normalizing the notion of the U.S. annexing Canada. 앞에서 뒤로 쭉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A petition. 청원이 하나 있는데요. 피티션은 청원을 뜻해요. 주어로 먼저 나오죠. To expel. 추방하려는 거죠. to expel은 추방하려는이라는 뜻으로 명사를 수식해요. expel은 쫓아낸다는 뜻이에요. The U.S. ambassador. 미국 대사를. 더 US 엠버서더는 미국 대사를 뜻해요. 엠버서더가 대사죠. To Canada. 캐나다 주재. to 캐나다는 캐나다 주재라는 뜻이에요. 파견된 곳을 나타내요. Pete Hoekstra. 피트 호크스트라라는 분인데, 피트 호크스트라는 대사의 이름이에요. 동격으로 이름을 알려줘요. Has collected. 모았어요. has collected는 모았다라는 동작이에요. 본동사가 드디어 등장하죠. About 248,000 signatures. 약 24만 8천 개의 서명을. about은 약이라는 뜻이고, 시그니처스는 서명들이에요. 숫자를 정확히 읽어주세요. Accusing him of. 그를 비난하면서요. accusing him of는 그를 비난하면서라는 뜻이에요. 분사구문으로 부대 상황을 알려줘요. Normalizing. 정상화한 것을. normalizing은 정상화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ing 형태로 흐름을 이어요. The notion. 그 개념을. the notion은 그 개념을 뜻해요. 아이디어나 생각을 말하죠. Of the U.S. annexing Canada. 미국이 캐나다를 합병하는. of descending은 합병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annex는 병합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전체 직독직해를 한 호흡으로 쭉 읽어볼게요. 청원이 하나 있는데요. 추방하려는 거죠. 미국 대사를 캐나다 주재 피트 호크스트라라는 분인데 모았어요. 약 24만 8천 개의 서명을. 그를 비난하면서요. 정상화한 것을, 그 개념을, 미국이 캐나다를 합병하는. 자, 원문 다시 들어봅시다. 훨씬 잘 들리시죠? A petition to expel the U.S. ambassador to Canada, Pete Hoekstra, has collected about 248,000 signatures, accusing him of normalizing the notion of the U.S. annexing Canada.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주어인 petition이 먼저 나오고 뒤따르는 to 부정사 to expel이 명사를 수식하며 이어져요. 동작 has collected가 나오고 대상 about 24만 8천 개의 서명이 와요. 분사구문 accusing him of가 부대 상황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그 뒤로 ing 형태인 normalizing과 annexing이 흐름을 깨지 않고 앞에서 뒤로 순서대로 전개되는 게 핵심이에요. expel은 학교에서 학생을 퇴학시킬 때도 쓰고 나라에서 외교관을 추방할 때도 써요. 너 나가 라고 퇴치할 때 쓰는 강한 단어예요. accuse A of B는 를 혐의로 고소하다라는 패턴인데 여기서는 비난의 의미로 쓰였어요. 일상에서 너 거짓말했잖아 할 때 I'm accusing you of lying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school decided to expel the student for cheating on the exam. 학교는 시험 부정행위로 그 학생을 퇴학시키기로 결정했어요. The workers signed a petition to expel the corrupt manager. 노동자들은 부패한 매니저를 추방하는 청원에 서명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5번째 문장입니다. 힘내세요. 원문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The tariffs were initially supposed to kick in at 12:01 a.m. on Wednesday, but Trump extended the deadline for 3 days to allow talks to continue. 자, 한 조각씩 천천히 읽어볼게요. The tariffs. 그 관세들은요. 더 테리프스는 그 관세들을 뜻해요. 테리프는 관세라는 뜻이죠. Were initially supposed. 처음에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initially supposed는 처음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supposed to는 하기로 되어 있다는 패턴이죠. To kick in.
발효되기로. 투키기는 발효되기로라는 뜻이에요. 키기는 법이나 제도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At 12:01 a.m. 오전 12시 1분에 ed은 콕 찍은 시점을 나타내요. 정확한 시간이죠. On Wednesday. 수요일에요. 오는 붙어있는 날짜를 나타내요. 수요일에 발효되기로 한 거죠. But Trump extended. 하지만 트럼프가 연장했어요. 버트로 꺾이면서 트럼프가 연장했다는 동작이 나와요. extended는 늘렸다는 뜻이에요. The deadline. 그 마감일을. 더 데드라인은 그 마감일을 뜻해요. 데드라인이죠. For 3 days. 3일 동안의. for 3days는 3일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기간을 나타내요. To allow talks to continue. 협상이 계속되도록 허용하려고요. to allow는 허용하려고라는 뜻이고 to continue는 계속되도록이라는 뜻이에요. 연쇄 to 부정사예요. 이제 문장 전체 뜻을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관세들은요, 처음에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발효되기로 오전 12시 1분에 수요일에요. 하지만 트럼프가 연장했어요. 그 마감일을 3일 동안요. 협상이 계속되도록 허용하려고요. 다시 한번 원문갑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The tariffs were initially supposed to kick in at 12:01 a.m. on Wednesday, but Trump extended the deadline for 3 days to allow talks to continue.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주어 더 테리프스에 동작어 이니셜리 서포스드가 이어지고 예정 동사 뒤에 to 부정사 투킥인이 자연스럽게 붙는 구문이에요. 전치사 at과 o는 각각 콕 찍은 시점과 붙어있는 날짜로 흐름을 이어가다가 접속사 버트로 꺾여요. 이후 주어 트럼프가 동작 extended를 하고 대상 더 데드라인을 잡아요. 마지막으로 to 부정사 to allow가 목적을 나타내며 그 뒤에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to 부정사 to continue는 나아가 계속되도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읽어내려가는 게 핵심이에요. 킥인 정말 자주 쓰여요. 진통제가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할 때도 더 페인킬러스 파이널리 킥트 인이라고 해요. 법이나 제도가 발효될 때도 쓰이고요. 원어민 느낌 팍팍 나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new parking rules will kick in next Monday. 새로운 주차 규정이 다음 주 월요일에 발효될 거예요. We need to extend the project deadline by 2 weeks. 우리는 프로젝트 마감일을 2주 연장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6번째 문장이에요. 먼저 원문을 들어보세요. Carney said his government would announce additional support for Canadian workers and businesses in the coming days, and that Canada's goal throughout the negotiations had been to secure the best possible agreement, never a deal at any price or on any deadline. 이제 스트림 리딩으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Carney said. 카니가 말했어요. 카니 세드는 카니가 말했다는 뜻이에요. 주인공과 동작이 바로 나오죠. His government would announce. 자신의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요. His government would announce는 자신의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would로 미래를 나타내요. Additional support. 추가적인 지원을. additional support는 추가적인 지원을 뜻해요. support는 지원이죠. For Canadian workers and businesses. 캐나다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for는 위한이라는 뜻이에요.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지원이죠. In the coming days. 다가오는 며칠 안에요. In the coming days는 다가오는 며칠 안이라는 뜻이에요. coming은 다가오는이라는 뜻이죠. And that. 그리고 그렇다고요. and that으로 두 번째 대절이 이어져요. Canada's goal. 캐나다의 목표는 캐나다즈 골은 캐나다의 목표를 뜻해요. 골은 목표죠. Throughout the negotiations. 협상 내내요. throughout은 내내라는 뜻이에요. 협상 전체 기간을 말하죠. Had been to secure. 확보하는 것이었다고요. had been to secure는 확보하는 것이었다는 뜻이에요. secure는 확보하다라는 동사예요. The best possible agreement. 가능한 최선의 합의를. The best possible agreement는 가능한 최선의 합의를 뜻해요. possible은 가능한이라는 뜻이죠. Never a deal.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never a deal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deal은 거래나 타협을 뜻해요. At any price.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at any price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라는 뜻이에요. price는 대가를 뜻해요. Or on any deadline. 아니면 어떤 마감일에도요. or on any deadline은 아니면 어떤 마감일에도라는 뜻이에요. 마감일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럼 방금 끊어 읽은 걸 전체 해석으로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카니가 말했어요. 자신의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요. 추가적인 지원을 캐나다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다가오는 며칠 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요. 캐나다의 목표는 협상 내내요. 확보하는 것이었다고요. 가능한 최선의 합의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아니면 어떤 마감이라도요. 이제 같은 문장을 다시 들어볼게요. 감이 오시죠? Carney said his government would announce additional support for Canadian workers and businesses in the coming days, and that Canada's goal throughout the negotiations had been to secure the best possible agreement, never a deal at any price or on any deadline.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주어 카니가 동작 세드를 해요. 그 뒤를 목적어 절인 히즈 가버먼트 우드 어나운스가 순서대로 이어받아요. 그 다음 대상 어디셔널 서포트가 오고 전치사 포와 인이 방향과 시간을 자연스럽게 덧붙여요. 엔데스로 연결된 두 번째 목적어절에서 주어 캐나다즈 골이 나오고 전치사 스루아웃이 협상 내내라는 배경을 깔아줘요. 동작 헤드빈 투 시큐어에 이어 대상 더 베스트 파서블 어그리먼트가 흐름을 이으며 마지막 강조 구문은 전치사 액과 온의 이미지를 살려 어떤 조건에서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앞에서 뒤로 그대로 읽어내는 게 핵심이에요. at any price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라는 뜻이에요. 가격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경매에서 돈 얼마든지 낼 테니 내놔 할 때 I'll buy it at any price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e must defend our team's reputation at any price.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팀의 명예를 지켜야 해요. The CEO said he would not sell the company at any price. 그 CEO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회사를 팔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7번째 문장 갑니다. 자, 원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The move was supported by Ontario's premier, Doug Ford, who said on X. 자, 이번엔 의미 단위로 끊어서 가봅시다. The move. 그 조치는 더 무브는 그 조치를 뜻해요. 무브는 움직임이나 조치를 말하죠. Was supported. 지지받았는데요. was supported는 지지받았다는 뜻이에요. 수동태죠. By Ontario's premier. 온타리오 주의 총리에 의해요. by 온타리오즈 프리미어는 온타리오 주의 총리에 의해라는 뜻이에요. 프리미어는 주 단위 수반을 뜻해요. Doug Ford. 더그 포드라는 분인데 더그 포드는 온타리오 주 총리의 이름이에요. 동격으로 이름을 알려줘요. Who said. 그 사람은 말했죠. 후 세드는 그 사람은 말했죠라는 뜻이에요. 관계대명사 후를 자연스럽게 이어요. On X. X, 트위터에서요. on X는 X에서라는 뜻이에요. X는 트위터를 말하죠. on은 플랫폼 위에서라는 이미지예요. 이번엔 문장 전체 해석을 한 번에 쭉 이어볼게요. 그 조치는 지지받았는데요. 온타리오 주의 총리에 의해요. 더그 포드라는 분인데 그 사람은 말했죠. X에서요. 자, 한 번 더 원문 들어볼게요. 이제 술술 들리시죠? The move was supported by Ontario's premier, Doug Ford, who said on X.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주어 더 무브가 동작 was supported를 받고 그 힘과 영향의 원천인 전치사 by가 이어지는 수동태 구문이에요. 영어 순서대로 그 조치는 지지받았는데요. 온타리오 주의 총리에 의해요로 읽어내려가며 뒤집지 않고 흐름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콤마 뒤에 오는 관계대명사 후는 선행사를 설명하면서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 사람은 말했죠로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이어붙여 읽어주세요. 프리미어는 캐나다에서 주 단위 행정부 수반을 의미해요.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주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을 프리미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 정도 되는 거예요. 후세드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서 그 사람은 말했죠로 자연스럽게 이어붙이면 돼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new policy was supported by the local residents. 새로운 정책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받았어요. The marketing manager, who said on the meeting, resigned yesterday. 회의에서 발언했던 그 마케팅 매니저는 어제 사직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숨막히는 무역 전쟁 속으로 같이 달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배운 스탠드업 투, 즉 당당하게 맞서다는 표현과 킥인, 발효되다, 작동하기 시작하다는 표현, 일상에서 진짜 자주 쓰는 거예요. 오늘 당장 친구나 동료한테 한번 써보세요. 진통제 먹고 효과 나타날 때, 이스 키킹인, 해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숨막히는 캐나다와 미국의 대결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결말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